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이언스 리더 제17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콜레스테롤 과연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가? 그리고 두뇌와 정신질환은 콜레스테롤과 어떤 관계가 있나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마케팅 구호 중에 저는 콜레스테롤은 건강해져. 그러니까 무조건 낮춰라.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식물성 제품이니까 안심해도 됩니다. 라는 이 두 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콜레스테롤을 먼저 보면요. 과연 건강에 적일까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만약 해로운 거라면 왜 우리 몸에서 하루에 매일매일 1000mg 이상씩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왜 고등생명체, 지능이 있는 고등생명체만 가지고 있을까요? 회충이나 초원충 같은 벌레들은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왜 콜레스테롤은 우리 두뇌 속에 제일 많이 존재할까요? 아마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마 첫 만남이 좀 운이 나빴어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너무 나쁘게 우리랑 만나게 된 거죠. 콜레스테롤이. 왜냐하면 1784년에 이 담석에서 처음으로 분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 안 좋은 물질로 이렇게 담석 안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별로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름이 즉 콜릭 에이시드, 즉 담즙산이죠. 담즙산에 있는 이 스테로이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명명이 된 거죠. 그리고 또 1910년에 이 동맥병변 안에서 이 콜레스테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맥경화의 원인인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마치 범죄 현장이나 화재 현장에 괜히 얼쩡거리다가 거기서 범인으로 단죄당한, 그래서 또 제약업계에서는 좋은 이런 마케팅의 표적이 된 거고요. 어쩌면 희생양이 된 건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많이 진실이 밝혀지고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콜레스테롤의 축적은 어떤 병의 결과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마치 화재 현장에서 아니면 화재의 잔해 더미에서 어떤 소방관의 죽음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 소방관이 불을 낸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LDL도 있고 HDL도 있는데 다 같이 도매금으로 나쁘게 넘어가게 된 거죠. 콜레스테롤은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능이 많습니다. 세포막도 구성하고요. 특히 우리 두뇌 세포에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부족하면 전응하나 정신지체가 유발됩니다. 그리고 중요 대사체로서 그 중에 하나 코엔자임 Q10이 있습니다. 우리 근육 활동에 아주 필요하죠. 또 에너지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비타민 A, D, E, K, 지용성 비타민은 모두 다 이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의 유독 물질입니다. 그리고 성호르몬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남자를 남자답게, 여자를 여자답게 만드는 아주 좋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기능이 이제 자꾸 이 질병과 연관이 동맥경화의 주범이다. 이렇게 이제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아예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하자. 우리가 간에서 많이 만드니까 못 만들게 하는 약물이 바로 스타틴입니다. 근데 스타틴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콜레스테롤 아예 원천적으로 못 만들게 하니까 이런 코엔자임 Q10까지도 고갈돼서 근육통 같은 질병이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참 콜레스테롤은 이게 아주 이 인류에서 최근에 알려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거의 200년이 안 됐죠. 그래서 1832년에서야 이 구조가 결정되고요. 가장 많이 이 노벨상이 나온, 그리고 가장 많이 연구된 물질이면서도 또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그런 물질이 콜레스테롤이 될 겁니다. 그런데 2015년 2월에 미국에서 아주 혁명적인 큰 결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바로 2월 달쯤이었죠. 그 미국 식생활지침자문위원회에서 이제 미국 정부 기관이죠. 여기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먹어도 된다. 즉 그전에는 콜레스테롤을 하루 300mg 이상 먹지 말아 했는데 계란 한 개 정도죠. 이제 그 규제를 철폐한 거죠.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결정은 이 트랜스 지방이 해로우니까 이제 퇴출하겠다.
못 만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2013년도 9월쯤에 이런 책을 내고 콜레스테롤은 해로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이 책에다가 쓰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책이 안 팔리더니 이제 2015년도에 이 미국의 결정이 있고 나서 이제 방송이나 언론에서 계속 이제 저를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 잠깐 좀 책이 잘 팔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잘 안 팔리고요. 네, 콜레스테롤은 그래서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남자를 더 강하게 만들고 여자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많은 호르몬들, 성장 호르몬들, 그 다음에 이 성 호르몬들, 또 비타민에 대해서 뼈가 튼튼하고요. 또 담즙산에 대해서 이런 그 소화와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매일 38단계의 복잡한 효소 반응을 거쳐서 매일매일 우리 간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콜레스테롤 하나 만드는데 엄청 이렇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까요?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뭡니까? 그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의 약 80%는 이 간에서 만든 거고요. 20% 정도만 음식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콜레스테롤 안 먹는다고 해서 고지혈증이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깊은 산 속에 있는 이 비구니들도 고지혈증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채식만 하는 분들도 뭐죠? 이 고지혈증이 올 수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그 합성 단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본 재료는 탄소 2개짜리입니다. 아세틸코에이. 그 다음 이 2개에다가 이제 또 2개씩 붙여 나가죠. 그래서 2탄소, 4탄소, 6탄소 이런 식으로 이제 2개씩 첨가해 갑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은 27개의 탄소를 가지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짝수씩 늘어나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이 2개의 탄소로부터 15개를 곱하면 30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3개를 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바로 27개 만드는 게 아니고 28개씩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3개를 빼오는 반응, 이게 엄청난 진화의 산물입니다. 우리 사람과 같은 고등 생명체만 이 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스타틴이라는 약물은 바로 여기 이 효소를 저해합니다. 여기서 HMG-CoA 리덕테이즈라는 효소를 저해해서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못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위에 있는 반응들이 모두 다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이제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그 코엔자임 Q10이 안 만들어지니까 근육통 생기고요. 또한 많은 그 간독성,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역시 또 신장 기능, 키드니, 콩팥이 저해되고요. 그리고 또 이 기형아를 유발할 수 있고 졸림이나 구토, 어지러움 이런 아주 많은 그 부작용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문제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일단 저해부터 하자. 그래서 이제 또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약물이죠. 왜냐하면 대책이 없으니까요. 부작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약물의 개발이 꾸준히 지금도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그 다음에 이런 그 기분을 조절하는 호르몬,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뭐 많은 이런 그 호르몬들이 이 콜레스테롤로부터 유도가 돼서 우리의 그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로부터 이제 이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르몬들이 부족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 스타틴을 먹어서 이렇게 그 콜레스테롤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다면 이런 뭐죠, 호르몬들, 성호르몬,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혈압 조절 호르몬, 혹은 또 이런 그 뼈를 형성하는 호르몬, 비타민 D까지 모두 다 차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스타틴의 이 해로움이 계속 지금도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해로운 거라면 왜 모유 속에 많이 존재할까요? 사실은 저도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SBS 다큐멘터리 팀이, 그러니까 스페셜 팀이 저에게 와서
처음으로 의뢰한 이 실험이 이 모유를 가져와서 콜레스테롤 얼마나 있나를 저한테 의뢰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모유 속에 많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 그 SBS 스페셜 팀의 작가 그 박희경 작가가 아주 스마트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특히 그래서 모유에는 이제 매우 높은 많은 함량의 그 콜레스테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신생아는 바로 콜레스테롤을 태어나서 못 만듭니다. 근데 두뇌 발달에는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이 콜레스테롤이 꼭 있어야 되니까 모유로부터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유 속에는 근데 포도당이나 중성지방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분유에는 이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어요. 대신에 포도당이나 중성지방이 많죠. 근데 콜레스테롤은 세균은 콜레스테롤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싫어하죠. 그런데 포도당이나 중성지방은 좋아합니다. 세균의 좋은 먹이들이죠.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고등동물한테만 필요한 것이니까요. 세균이나 기생충은 콜레스테롤이 있어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분유를 먹은 아이들이 이런 세균 감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탄수화물이나 중성지방이 높아서 쉽게 그 감염에 노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유를 먹은 아이가 이런 병치레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그 콜레스테롤이 높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낮기 때문인 거죠. 즉 세균의 먹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콜레스테롤은 그 여러 시대 동안 누명도 쓰고 또 나쁜 물질로 오인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타임지에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안 좋게 표현하는 거, 또 좋게 표현하는 거. 그러더니 2014년도에는 이제 드디어 콜레스테롤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버터도 해로운 것이 아니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됐죠. 이 이후에는 다시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숭이로부터 우리 사람이 진화하게 된 거, 그거는 바로 우리 감정과 지식, 특히 그러니까 이 뇌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뇌에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이런 그 콜레스테롤의 그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판단 능력, 그 다음에 지각 능력에 지능이 있다는 게 사실은 이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건데요. 바로 그건 두뇌에서 나오고 이 두뇌는 바로 이런 그 콜레스테롤이나 DHA, EPA 같은 이제 종종에서 리피드라고 부르죠. 이것들이 두뇌 무게의 60%나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빨리 내리려면 없애려면 머리를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러시면 그럼 사람은 죽겠죠. 그래서 이 참 우리가 이렇게 고상한 두뇌가 그 기름 덩어리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미워해서 안 된다는 거죠.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이 DHA나 EPA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정신질환과 콜레스테롤이 서로 연관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낮은 거, 특히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거하고 이런 정신질환,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난폭한 거, 성격, 혹은 그 섭식이나 수면, 그 다음에 학업, 뭐 우울, 뭐 온갖 또 환청, 뭐 정신분열, 특히 자살에 이르기까지 이런 거 낮은 콜레스테롤, 특히 HDL 콜레스테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정신학문에서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그 정신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근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우리 피 속의 콜레스테롤과 연관이 크다는 거죠. 정신질환 중에 가장 일반인들을 괴롭히는 게 뭐겠습니까? 저는 우울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울증 같은 것들이죠. 우울증은 이제 이런 그 디프레션, 그래서 슬픔과 희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아주 복합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조금 더 위험한데요. 하여튼 의욕 저하, 우울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또 조울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많이 이렇게 자살로 이어집니다. 자살의 전조증상은 이제 자기가 혼자 있다는 외로움을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흔히 하는 행동은 친구나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자꾸 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자살 의사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의사 표현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자기 거를 남에게 줍니다. 그러면 또 좋다고 받지 말고 반드시 이 자살의 이 전조증상이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살의 메시지를 자꾸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런 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이제 평생 어릴 때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런 그 어떤 질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합성을 하고 해야만 성장이 유지되고 그다음에 정신 건강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특히 어릴 때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이런 ADHD가 자주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정신 지체나 혹은 자폐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인에 대해서는 이런 폭식이나 거식증, 아까 제가 섭식장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울증. 그 다음에 중년 이후에는 주로 있는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또 특히 HDL이 낮을 경우에 이런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올 수 있고요. 청소년기에는 이런 우울이나 걱정, 분열, 약물 중독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산모가 이렇게 이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 콜레스테롤이 너무 부족하면 또 HDL이 너무 낮으면 이제 이런 그 두뇌 질환이 이제 청소년기에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어린이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이런 비만, 대사증후군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이제 자살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 콜레스테롤의 양과 관련이 있다는 최근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를 보시면 이 대조군에 비해서 이제 그 우울증만 있는 군에서는 약간 좀 총 콜레스테롤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그룹도 두 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살을 해보지 않은 군하고 자살을 시도를 한 군을 구분을 해보면 자살 시도가 있었던 군에서는 특히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낮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우울증 그룹에서 이 LDL이 상당히 높습니다. HDL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그래서 우울증은 뭐죠? 총 콜레스테롤도 낮지만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거 이걸 명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LDL이 높은 걸 막으려면 HDL을 높여야 되겠죠. 그럼 HDL이 높아지면 LDL이 낮아지니까 이런 우울증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좋으냐? 이제는 전혀 아니라는 걸 이제 다 아시겠죠. 우울증이 생기고 걱정장애, 희망업성, 온갖 이제 이런 정신적인 문제, 기분, 섭식, 수면장애가 다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약들을 구분해 보면 이제 이런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있고요. 또는 위산과다 억제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우울증 약이 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우울증 아주 서로 이런 거 큰 연관이 있다는 거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약물들이 이런 그 우울증 약물들이 그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그 콜레스테롤에 있다는 거죠. HDL 콜레스테롤을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 먹는 콜레스테롤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음식으로 콜레스테롤 먹으면 몽땅 다 바로 흡수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콜레스테롤은 흡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주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아주 고차원적인 물질이라서 이 장내 장벽을 쉽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흡수하는 데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실제로 우리 체내 콜레스테롤의 80%는 간에서 우리가 만든 거고 20% 정도만 음식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오면 간에서 좀 적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추고 조절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새우 먹지 말고 뭐 이렇게 오징어 먹지 말고 그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연구해 보니까 새우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흡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각류나 이런 오징어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잘 흡수되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 몸에서 이제 간에서 만드는데 그런데 만드는 거를 자극하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동시에 높은 음식입니다. 우리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아세틸코에이 탄소 두 분자 물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세틸코에이가 많은 게 뭐냐면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머리 국밥이나 돼지국밥처럼 동물의 뇌, 관, 콩팥, 위장 이런 좀 그 뭐죠 이 내장고기들이 많은 거를 많이 먹으면 그게 중성지방도 많고 콜레스테롤도 많아서 합성을 더 촉진한다는 거죠. 또 하나 서양의 음식
햄버거나 더블버거 같은 이것도 역시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동시에 많아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머리국밥도 좋아하고 햄버거도 좋아하시면 콜레스테롤 걱정하셔야 됩니다.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정말 위험한 건 콜레스테롤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바로 저는 트랜스 지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사이언스 리더의 14, 15, 16회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것 악마 지방, 바로 트랜스 지방이 되는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뭐 또 우리가 그 마케팅에 성공한 구호, 거짓말이 바로 뭡니까? 식물성 제품이라 안심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식물성 이런 그 제품들이 기름이 오메가6가 많습니다. 특히 그 우리가 오메가3와 오메가6 둘 다 좋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오메가3만 좋은 거지 6 나쁩니다. 그래서 이런 오메가6가 대량으로 많은 주로 대량으로 재배한 식물성 기름, 그러니까 뭐 GMO로 만든 옥수수나 콩이나 혹은 팜유 같은 기름은 식물성이라도 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좋다고 착각해서 먹으면 더 건강을 망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한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되는데 이런 그 식물성 기름이 오히려 HDL 콜레스테롤에 방해를 많이 합니다. 오메가6가 안 좋습니다.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런 그 오메가6가 많은 식물성 기름이 이런 암도 유발하고요. 또 이런 그 많은 그 이 트랜스 지방의 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롭다는 게 최근에 자꾸 더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이제 콜레스테롤과 두뇌 정신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좋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적정한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 기분이나 성격 장애, 우울증, 수면 장애, ADHD와 연관이 있다는 거고요. 또 그래서 신생아는 콜레스테롤을 모유로부터 전달받아야 한다는 거고요. 또 먹는 콜레스테롤에 쏙지 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성이라고 또 다 좋은 거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콜레스테롤 누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특히 HDL 콜레스테롤의 누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그다음 그 좋아요 많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 사이언스 리더 제17회 마치겠습니다.